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학 합격 발표가 난 뒤 조금이나마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고 부모님께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다음 주부터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부터? 합격 발표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더 쉬지 그래. 괜찮아요. 저도 이런저런 경험해보면 좋잖아요. 제 친구들도 다들 아르바이트 시작했거든요.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 괜찮아. 엄마 아버지도 아실 텐데 땡땡 식당이라고 있잖아. 거기 삼겹살집이잖아. 그럼 엄청 힘든 거 아니야? 그렇지도 않더라고. 지금 내 친구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나름 할만하대. 그동안 엄마 아버지께서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나도 뭔가 보탬이 돼야지. 우리 아들 많이 컸네. 그치만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그만두는 거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좀 쉬어도 돼.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신있게 말을 했는데요. 대학을 가기 전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친구 선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에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기로 한 날짜가 되었고 시간에 맞춰 출근을 했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동네에서 꽤 평판이 좋은 편이었어요. 장사를 해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만 했으니까요. 가게로 들어가서 사장님께 허리 숙여 인사를 했는데요. 어서 와라. 근데 너 이번에 명문대 합격했다며? 아, 네. 그냥 어쩌다 보니 합격했습니다. 명문대를 어쩌다 보니 합격하다니. 공부를 잘하니까 합격한 거겠지. 근데 명문대생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럼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역시 명문대생이라 그런지 대답도 아주 시원시원하구나. 보면 볼수록 누구랑 비교가 많이 되는구만. 사장님이 짜증스레 한 직원을 노려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의 시선을 따라 그 직원을 바라보고 있자 직원이 급히 제 눈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준아, 쟤 말고 선우한테 배우면 된다. 쟤한테는 뭘 배울 게 없어. 하긴 명문대 합격한 네가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쟤한테 뭘 배울 게 있겠어. 근데 부모님은 뭐 하신다고 했지? 그냥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이제 보니 부모님을 닮아서 명문대를 간 거구나. 아, 그런가요? 칭찬 감사합니다. 제가 너스레를 떨며 대충 넘기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직원에게 또다시 화살이 갈 것만 같았거든요. 잠시 후 친구 선우가 가게로 들어왔고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일을 배우는 동안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그 직원에게 계속해서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궁금한 듯 선우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선우야, 아까부터 사장님이 저 직원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직원이 일을 못하는 거야? 어? 아냐 그런 거. 우리보다 형인데 일은 정말 잘해. 일을 잘한다고? 근데 사장님이 왜 저러는 거야? 내가 보니 내내 저 형한테만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시던데? 제 물음에 선우가 제 옆으로 바짝 붙더니만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알던 거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전혀 다른 사람이라니. 사람들한테는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데려다가 일자리 준다고 맨날 큰 소리 치거든. 근데 사실 그게 좀 뻥이 심해. 우선은 사장님 눈치 보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선우가 사장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는데요.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듯 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휴식 시간이 돼서 잠깐 선우와 함께 커피를 마셨고 선우가 사장의 실체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하다 말은 얘기 말이야. 사실 저 사장 완전 악덕 사장이야. 근데 사람들 앞에서만 좋아 보인 척하고 그런 거야. 아까 그 형도 말이야. 할머니 모시고 사는데 부모 없고 백 없다고 얼마나 막대하는지 몰라. 특히나 대학도 못 나왔다고 완전 개무시한다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형이 없으면 이 가게가 안 돌아갈 정도거든. 한마디로 사장이 저 형한테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이야. 근데 매일같이 저렇게 갑질을 해댄다니까. 아니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 왜 굳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여기 있는 거야? 그것도 내가 물어봤지.
근데 형이 하는 말이 아는 분이 소개를 해줬다고 하더라고. 근데 다들 사장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 어디다 말도 못하는 모양이야. 그 소개해준 분에게 사실대로 말한 적도 있었다는데 사장이 어찌나 구워 삶아놨던지 믿질 않더래. 오히려 형을 나무라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고까지 했대. 근데 그분이 그동안 형한테 워낙 잘해주다 보니 실망을 시킬 수 없어서 그만둔다고 말도 못하고 저러고 있나 보더라고. 선우의 말에 어이가 없었던 나머지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안 되지. 그치만 다들 사장 편 만드니까 방법이 없나 보더라고. 그치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다들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지 뭐. 선우가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하고는 다시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선우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사장의 얼굴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은 좋은 사람인 척 하고 다녔으면서 뒤에서는 약자에게 갑질이나 하고 다니는 모습에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미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지라 나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장은 명준이 형에게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고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갔고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던 명준이 형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장에게 말했어요. 저기 사장님, 왜? 뭔데? 다른 게 아니라 이번 달도 월급이 적은 것 같아서요. 일은 똑같이 했는데 저만 매달 월급을 적게 주시잖아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잘 봐봐. 여기 얘들은 다들 대학생이잖니? 거기다 명문대학생. 근데 명문대생이랑 너 같은 사람이 월급을 똑같이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암튼 없는 것들이 바라는 건 되게 많아. 저기 그래도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번 달에는 분명히 같은 금액으로 준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랬다는 증거 있어? 그때 사장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난 그런 적 없다는데 얘가 왜 자꾸 귀찮게 하고 난리야? 가서 일이나 해. 사장이 명준이 형을 있는 대로 노려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명준이 형도 지지 않고 사장에게 대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런 식이면 계속 근무하기 힘듭니다. 우리 집 형편이 좋은 편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거야. 지금까지 줄곧 너랑 니네 할머니 밥 벌어먹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더 이상 일을 못하겠어? 그럼 한번 나가보던지. 내가 주변에 다 말해서 네가 어딜 가든 일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너 내가 발이 얼마나 넓은지 알고 있지? 사장이 명준이 형을 한껏 비웃으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악마와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토록 비열한 인간은 처음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 뒤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게를 그만둘 생각으로 사장에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일을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이제 슬슬 공부도 해야 할 것 같고 해서요. 하긴 명문대생이니까 준비를 하는 게 맞긴 하겠지. 근데 네가 그만둬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사람 구해줄 때까지만 기다려줄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네, 그럼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흔쾌히 대답을 하고는 다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었지만 사장은 사람을 채용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어요. 결국 제가 다시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사람은 구하고 계신 건가요? 어? 지금 구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지나가고 있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꾸역꾸역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은 홀에서만 일을 했었기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사장이 제게 주방에 가서 도와주라고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고 주방 이모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재료를 건네던 중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물었어요. 이모님, 이거 유통기한 지난 것 같은데 그것도 한참 지났어요.
제가 놀라서 외치고 있었고 이모님이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며 급히 말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큰 소리로 하면 어떡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설마 유통기한 지난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도 유통기한 지났다고 사장한테 말은 했는데 사장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걸 어쩌겠어. 근데 걱정은 하지 마. 이거 쓴 지 한참 됐는데 지금껏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유통기한이 이렇게 지난 걸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걱정은 접어두고 얼른 심부름이나 해. 더 이상 말하기 귀찮다는 듯이 이모님이 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장이란 사람은 알면 할수록 더욱 최악이었는데요. 그동안 지저분한 짓이란 짓은 다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날 제가 확인한 상당수의 재료들이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이 훨씬 넘게 지난 것도 있었어요. 그날 어찌나 찜찜한 기분이 들던지 집에 돌아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도 그냥 지나간다는 게 너무나 찜찜하기만 했으니까요. 결국 다음날 제가 사장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어제 주방 일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재료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 같던데 그런 걸 써도 되는 거예요? 어? 그거 괜찮아. 생각해봐. 지금껏 몸이 아프다고 컴플레인 걸려온 거 있었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처럼 하고 있어.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장사를 어떻게 하겠냐? 원래가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못 번다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냥 모른 척하면 돼. 알겠어? 아, 네. 사장이 어찌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던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명준이 형이 다급한 목소리로 사장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다음 달 월급 좀 가불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가불? 넌 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벌써부터 그런 말을 쓰고 있어? 저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안 그럼 저희 이사 가야 하는데 구할 집도 마땅치 않고. 얼마나 올려달라고 하는데? 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뭐? 500만 원? 그럼 그까짓 500만 원이 없어서 월급을 가불해달란 말이야? 제가 모은 게 조금 있어서 한 200 정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서요. 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약값이랑 보약을 좀 해드렸더니 돈이 부족해서요. 명준이 형이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사장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비웃으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런 말하기 그렇긴 한데 말이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당장 보증금 올릴 돈도 없으면서 대체 보약은 왜 먹는 거냐? 니네 할머니도 참 그렇다. 손자한테 얹혀 살면서 어쩜 보약까지 먹으려고 할 수가 있어? 진짜 네 인생도 암담하다 암담해. 그래서 난 더욱더 갑을 못 해줘. 내가 뭘 믿고 너한테 가부를 해주겠어? 얼마 전엔 나한테 그만둘 거라고 협박까지 한 마당에. 혹시나 네가 그 돈 가지고 도망갈지 누가 알겠냐 그 말이야. 그동안 조용히 일했으면 내가 그냥 가불해줬을 텐데 그러게 왜 그렇게 경거망동을 하고 난리를 쳤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사장이 손가락으로 명준이 형의 코를 살짝 튕기더니만 자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명준이 형의 얼굴은 수치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장님에게 적개심마저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명준이 형이 이해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정도면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명준이 형이 긴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가는 모습에 제가 뒤를 따라 나가며 말을 꺼냈어요. 저기 형, 내가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그 돈 내가 빌려줄게. 뭐?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는 급할 게 없어서 그냥 적금해놨었거든. 너 대학 등록금 하느라 모은 거 아니었어? 아니야. 대학 입학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모들까지 다들 돈을 보내와서 등록금은 충분할 것 같아. 순간 저도 모르게 자랑을 한 것 같아
제가 급히 사과를 했습니다. 형, 미안해. 난 그냥 여윳돈이 있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아니야, 괜찮아. 근데 뭘 믿고 나한테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야? 그동안 쭉 형을 지켜봤잖아. 집에 돌아갈 때마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사서 가는 모습을 봤거든. 거기다 할머니 생각해서 보약까지 해드리는 그 마음을 믿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그리고 설사 형이 돈을 안 돌려준다고 해도 난 상관없어. 그동안 일하면서 형한테 도움받은 게 엄청 많잖아. 저번에 내가 그렇게 쓸 때도 사장님한테는 형 있겠다고 뒤집어 써주기도 했고 말이야. 그 정도면 된 거 같은데? 제 말에 명준이 형이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채 제가 다시 물었어요. 형,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거야?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난 그냥 형이랑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뿐이야.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형이 많이 존경스러웠거든. 형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봤다고 해야 할까? 암튼 조금이나마 형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고맙다. 지금껏 이런 말 해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 그랬어. 면목이 없지만 빌려주면 내가 꼭 갚을게. 알았어. 난 상관없으니까 돈은 생기는 대로 천천히 갚아도 돼. 정말 고맙다. 내가 은혜 절대 안 잊을게. 그리고 나 곧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가끔씩 연락은 하고 지내자. 형 내 연락처 알지? 제 말에 명준이 형이 눈물을 삼킨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명준이 형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눈에서 절박함 같은 것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으니까요. 그 뒤 저는 명준이 형에게 돈을 빌려줬고 며칠 뒤 그곳을 그만뒀습니다. 사장에게 경고하듯 제가 말을 꺼냈거든요. 사장님, 부모님이 왜 아직도 안 그만뒀냐고 하시면서 가게에 직접 찾아오신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 부모님이 그러셨어?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 본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그만둬야지.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좀 하긴 하겠지만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사장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을 그만두고 집에서 책을 읽으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선우가 집으로 놀러와서는 숨이 넘어갈 듯 말을 꺼냈습니다. 유준아, 우리 사장 완전 망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망하다니. 글쎄 갑자기 식품위생과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지 뭐냐? 근데 유통기한 지난 재료부터 걸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래. 지금 가게 문 닫게 생겼대. 그런 걸로 망하진 않지 않나? 물론 그렇긴 하지. 그 정도면 영업정지로 끝나긴 한다는데 더 큰 게 있다나 봐. 더 큰 거? 그게 뭔데? 나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뭘 허위 신고해서 그것까지 싹 다 걸렸대. 그래서 문을 닫아야 할 판이래. 이미 주위에 소문이 파다해. 대단하다. 한마디로 법을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네. 그렇지. 뭐가 되게 복잡하다고 하더라고. 시청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쫓겨나듯 나왔는데 조금 전에 주방 이모님이 살짝 말해주시더라고. 근데 그런 집은 망하는 게 맞아. 그 사장이란 사람이 갑질하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저기 근데 말이야. 사장이 충격으로 마탱이가 갔나 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사장이 갑자기 명준이 형한테 그동안 밀린 월급을 다 입금했더래. 그래?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졌나 싶더라고. 사장이 절대 순수히 줄 사람이 아니잖아? 법을 한두 가지 어긴 게 아닌데 자기가 안 주고 배기겠어? 제가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하고 있었는데요. 선우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근데 너 왜 이렇게 덤덤한 거야? 내가 뭘. 아니 그렇잖아. 난 네가 화들짝 놀랄 줄 알았거든. 근데 너무 덤덤하잖아. 덤덤한 게 아니라 그동안 안 걸린 게 이상한 거였잖아. 하긴 그렇지 뭐. 암튼 좀 꼬시긴 하다. 그렇지. 당연하지. 그동안 명준이 형한테 좀 심하게 했냐? 그런 인간들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니까. 제가 잔뜩 흥분한 채 말을 하고 있었고 선우도 제 말에 적극 공감하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게는 쫄딱 망했고 사장은 야반도주를 하듯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사장을 마주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그 삼겹살집 말이야. 유통기한 말고 또 걸린 게 있어? 그렇지. 걸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근데 자세히 말해줄 순 없어. 알고 있어. 근데 명준이 형이 그동안 못 받은 돈도 다 받았다고 하던데 그것도 엄마가 손 쓴 거야? 아, 명준이 일? 내가 손을 쓴 거라고 해야 하나? 난 그냥 직원들 월급도 똑바로 안 줬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신고하면 큰일 나는 거 알고 있죠? 라고 한 거밖에 없었어.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근데 그 사장은 엄마가 우리 엄마인 거 모르는 거지? 당연히 모르지. 알바생 엄마가 식품위생과 공무원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니? 그러게 말이야. 근데 나도 웬만하면 안 그러려고 했는데 사장이 죄책감이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것도 있더라니까. 거기다 더 화가 난 건 명준이 형한테 갑질을 했던 거야. 그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라고. 잘했어. 곧 여름인데 그대로 장사했다가 사람들이 단체로 식중독이라도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냉장고에 상한 고기도 잔뜩 있던데 그걸로 김치찌개 끓여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픈 사람이 없었다는 게 신기할 뿐이야. 장염이 걸렸어도 거기서 그랬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까?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 암튼 넌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은 것뿐이니까. 엄마의 말에 조금은 죄책감을 덜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식당을 제가 신고했던 거였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지만 도를 지나친 사장의 행동에 누군가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사장은 우리 엄마가 식품위생과 공무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겠죠. 그것도 팀장인 걸 말이죠. 그 뒤 명준이 형과 만나게 되었고 형이 제게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건 그때 빌린 돈이고 그리고 이건 작은 선물 하나 샀어. 이런 걸 뭐하러 샀어? 그때 너무 고마워서 그냥 내 마음이야. 근데 식당이 망해서 일자리는 어떻게 했어? 형 일자리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하지 마. 난 오히려 노예에서 해방된 기분이니까. 사장이 밀린 돈 보내줘서 그걸로 생활하면서 일자리 구했어. 지금은 도배일 배우고 있어. 도배? 어, 아는 분이 소개해줬는데 이게 몸은 힘들어도 돈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 열심히 배워서 잘 해보고 싶어. 형은 성실하고 착해서 잘할 수 있을 거야. 형도 바쁘고 나도 바쁘겠지만 우리 가끔씩은 연락하고 지내자. 그래, 정말 고마웠어. 사실 살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네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 네 말 항상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게.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웃으며 명준이 형이 자리를 떠났는데요. 가는 내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그 뒤에도 명준이 형과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냈고 몇 년 뒤에는 도배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배라는 일이 몸은 힘들어도 그만큼 보상이 따르는 모양으로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어요. 얼마 전 우리 집에 이사를 하면서 명준이 형에게 도배를 맡겼고 말끔히 도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도 아주 만족해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명준이 형이 앞으로도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